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그걸 알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어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대신 저는 신규 상장 주식을 노려 상장 첫날째 적금의 30% 정도 투자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산 주식이 빠지기만 하고 오를 생각이 없단 겁니다. 계속 적금이나 들걸 후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사연 같은 경우에도 보내주신 시청자분뿐만 아니고 이런 경험 상당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모주 투자 들어갔는데 뭐 어떤 종목은 뭐 따상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열풍에 따라서 좀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 이게 웬걸, 내가 들어간 종목은 따상은커녕 오히려 하락을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감쌤, 네. 공모주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자, 일단 저는 우리가 저희 이제 들어오기 전에 네. 이거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우리 작가님이 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 제가 정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작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글에 블로거들이 써놓은 글에 보면 초보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청약을 해서 투자를 해라, 매매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조금 사뭇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모주를 청약해서 매매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종목에 대한 사실 우리가 상장된 회사는 그나마 재무제표라든지 기업 내용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그걸 알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알아내기도 힘들 뿐더러 사실 기업의 내용도 모를 뿐더러 그리고 내가 청약을 넣어서 만약에 원하는 만큼 넣은 금액만큼 100%가 다 청약이 됐다는 것도 반가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그만큼 경쟁률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청약이 다 됐다고 하면 오픈과 동시에 주가는 급락입니다. 그리고 사실 청약을 넣었는데 경쟁률이 너무 세서 종목이 얼마 몇 개가 안 사졌어. 그것도 사실은 별로 반가운 건 아니에요. 왜? 많이 사고 싶은데 많이 못 샀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사고 싶어서 많이 사줬어. 그것도 반갑지 않아. 그리고 많이 사고 싶은데 조금만 사줬어. 그것도 사실은 반갑지 않아. 사실 그래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이라는 건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모르지만 제가 여태까지 18년 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공모주를 한번 사보세요라고 권해드렸던 건 작년에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공모주를 권해드린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1년 있다가 제대로 그 기업의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요, 공모주는 화장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과거에 옛날에 은행 가서 옛날에 우리 카드 만들기 어려울 때 카드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카드 만들러 가면 은행 가면 뭐부터 물어보죠? 어디 다니세요? 전문직이신가요? 회사가 상장회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상장회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 그만큼 상장회사와 아닌 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가치가 상장을 안 했다면 이 기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 50억 원의 기업 가치가 있다면 똑같은 레벨로 상장이 된다면 200억 원의 기업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해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은 정말 화장빨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재무제표며 뭐 좋은 내용들을 다 넣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상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장하게 되면 뭐 돈 마련하기도 막 좋고 유상증자면 많잖아요.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장을 했으니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갚을 거 갚고 뭐 그러면서 1년은 프리하게 일단 편하게 이제 지내게 되죠. 우리가 속된 말로 이거를 이제 화장빨이라고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정말 상장된 상태에서 기업의 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6월 26일부터 공모주 상장 당일의 가격 변동폭이 변동이 됐습니다. 첫날 공모가가 200%까지 급등했던 게 그 이후부터는 이 60%에서 400%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변동폭이 넓어졌습니다. 양방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신규 기업, IPO 기업들이
공매도 대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방으로 윗방향으로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거를 반대로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월 26일부터는 제가 이 상장된 기업들 제가 조금 이따 공개 특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최근에 6월 26일 이후에 상장된 기업들을 보면요. 상장되고 나서 첫날, 둘째 날 급락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따상이 그 단어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만약에 청약을 하셨다면 첫날, 둘째 날 적당히 수익을 내고 나오시고 그리고 차후에 기업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그리고 또한 신규 상장주들은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는 기술적 대응만 또는 수급과 이런 걸로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니 반등 구간에서 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종목명을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비전이 있고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성장성이 있고 좋은 기업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빠른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다른 거는 없고요.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경쟁률이 몇십 대 1 정도 되는 결과를 나오는 종목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도 그게 추가적인 상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게 확실시되고 있지만 돈 넣은 게 모든 게 다 청약이 된다. 그거는 빠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 보기 하셔가지고 내가 일정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만 공모주 받았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1,000만 원이 다 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공모주는 하지 마십시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일단 기업에 대한 자료, 비상장 주식은 얻기도 힘들어요. 근데 블로그에서 저도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공모주부터 시작해야 된다. 절대 반대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자료도 없는데 그 기업의 실적을 어떻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안내입니다. 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공모주라는 거는 각각의 보호예수 물량이 있어요. 회사 우리 사주라든지 뭐 그런 보호예수가 걸려 있는 게 각각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매물이 쏟아질지 그 계산을 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뭐 이런 위험이 있는 공모주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